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80년 만에 1945년 이후로 80년 만에 이제 분단 뒤집기 결심을 굳혀간다 그럴까? 아무튼 이 북한 자유화 이걸 1번 옵션으로 올려가는 그러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 관한 이제 그 정보통, 정보통 이제 전략 브레인인데 데이비드 맥스웰이라고 기고를 했는데 의미심장해요. 미국인들은 왜 한반도 통일을 외면할까? 또 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것일까? 기고한 매체 자체가 옛날엔 굉장히 좋았던 매체입니다. UPI. 2000년에 약 20여 년 전에 통일교 투자회사인 뉴스 월드 커뮤니케이션스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맥스웰이라는 사람을 듣보잡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를 했고요. 미 특전사령부 출신이고요. 그동안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말하자면 한반도 관련 최고의 일선 전문가로 꼽혀요. 이 사람이 한국에 8번인가 파견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국어를 한국어처럼 한국 사람처럼 구사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화면에서도 나오지만 한반도 관련 토론 및 그 VOE 등에 수시로 참여하는 사람이고요. 말하자면 대변인 역할을 해줘요. 미 군사지정학 전략 커뮤니티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불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이제 기고문이 조금 웬만큼 길이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별로 생략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전문을 다 옮겨서 한번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군사지정학 전략에 있어 한반도만큼 중요한 것도 다시 없으며 한반도만큼 개무시당해온 것도 다시 없다. 미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선 통일 외면, Unification Dismissiveness 풍조가 퍼지고 있다. 이는 작게는 한미동맹의 장기적 안보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고 크게는 코리안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대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제가 왜 코리안이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때는 때로는 북한, 때로는 남북한 사람 전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코리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걸 한국인 그러면 우리 언어의 뜻에서는 남한, 대한민국 사람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코리안이라고 그냥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 북한은 평화통일의 마지막 불씨까지 꺼뜨리고 있는 반면 한국은 8.15 자유통일, 평화통일, 체제통일 독트린을 표방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피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분단이란 현 상태가 마르고 닳도록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기에는 걸린 판돈이 너무 크다. 괄호 속에 있는 건 제가 넣은 거고요. 8.15 독트린이 그런 뜻이니까 걸린 판돈이라고 번역한 건 스테이크니까 걸린 판돈 그런 정도, 걸린 이해관계 그런 정도의 뜻이죠.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정교한 계획이 없다면 전쟁 위험성, 북한의 체제 붕괴, 중국의 군사지정학적 계산 착오 등이 심해지면 한반도는 거대한 혼란으로 전락할 것이다. 미국은 통일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안정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민군이 푸틴의 우크라 전쟁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 때문에 오히려 미국 안의 통일 외면 풍조는 더 거세질 것이다. 북한의 용병 제공 행태가 한미 동맹으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 The Korean Problem, 즉 한반도의 부자연스러운 분단이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무시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최근 어떤 세미나에서 발언자들은 이런 식으로 말했다. 평화통일은 몽상일 뿐이에요. 김정은이 평화통일에 찬성할 리 없어요. 맞다. 김정은은 결코 평화통일에 찬성할 리 없다. 그러나 평화통일이 반드시 북한 지배계급과의 합의를 뜻하는 것일까? 북한 지배계급과의 합의를 전제하는 순간 평화통일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 준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평화통일을 평화적 의도를 가지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평화통일이라 그러지 김정은과 합의를 해서 일어나는 걸 평화통일이라고 전혀 보질 않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북한 붕괴라는 급변사태 혹은 전쟁 이런 걸 통해서라도 평화스러운 통일 한반도가 되면 그게 평화통일이다 이거예요. 전혀 다르게 의미를 정의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을 얘기하면서 이 평화통일이기 때문에 김정은 집단과 합의해야 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걔들은 합의 대상이 아니야. 걔를 그 김정은 체제가 끝난다는 걸 전제로 한 평화통일을 얘기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상당히 도발적이고
훌륭한 그런 관점이에요. 예. 그 결과 미국 및 한국의 이익을 보호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정치적 해법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오직 비핵화만 쳐다보는 근시안적이며 협소한 관점만 남게 된다. 이런 관점은 오직 김정은에게만 유리할 뿐이다. 즉 평화통일이라는 네 글자 때문에 김정은과 합의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정치적 해법, 앞으로 북한이 예를 들어서 붕괴한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생각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핵화 그거에만 매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평화통일은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아주 그냥 통렬하게 합니다. 네. 통일을 바라볼 때만 한반도의 제로섬 게임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현재 북한과 대한민국의 상황은 제로섬 게임이다. 어느 한편도 물러설 수 없다. 김정은은 권력을 포기할 수 없고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5천만 생목숨을 북한 수용소 왕국의 노예로 전락시킬 수 없다. 유일한 해법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코리안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유롭고 통일된 한반도의 성립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김정은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해법은 자유롭고 통일된 한반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김정은은 대한민국의 통일 계획에 대해 레짐 체인지를 전제로 한 흡수 통일 이같이 비판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같은 통일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 그 같은 계획이야말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통일에 이르는 기초를 닦는 것이다. 전쟁, 북한 내파, 체제 붕괴, 체제 진화 등 5만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즉 평화통일의 과정은 반드시 평화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결과하는 것이라면 평화통일로서 반겨야 한다. 미국은 특히 그렇게 반겨야 한다. 김정은이 권력을 상실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해온 평화통일과는 전혀 다른 컨셉이죠. 김정일이가 없어져야 평화통일된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없어지는 과정은 반드시 평화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내파가 될 수도 있고 체제 붕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부에서 어떤 그 지배집단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서 김씨 일가 잡아 죽이고서 평화통일을 표방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5만 가지 상황이 다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해야 한다. 핵위협, 군사위협, 인권유리를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보가 확보된, 안정된, 비핵화된, 경제적 활력에 그득찬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확립하는 것뿐이다.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외에는 다른 솔루션이 없다. 북한 주민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북한 변화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다. 정보가 북한 주민을 각성시켜 어떠한 집단적 행동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도록 만든다. 뭐 군사용어로 치면은 심리전이고 우리 북한 운동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이제 북한으로 자유세계의 정보를 유입시키는 거고 그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부터. 예. 만약에 북한이 그에 대해서 반발하면 그래서 군사 도발하면 그건 주워 패고 그게 평화통일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냉정한 얘기입니다. 북한 지배계급에겐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가 체제 위협이다. 김정은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야말로 가장 두려워한 존재라고 고백했었다. 번영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눈높이를 뒤흔들고 있다. 북한 주민은 남녘의 형제 자매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게 됐다. 이것이 북한 체제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다. 예, 임영웅, 나훈아 이런 분이 최강의 통일전사가 됐죠. 그분들 노래를 듣고 아주 그냥 껍벅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 그 강철한 씨가 하는 거 보니까 누가 강철한 씨가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다른 사람이었나? 이제는 그 저걸 본대요. 예능 프로를 본대요. 드라마도 보지만 예능 프로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1등으로 뽑히고 이런 거에 그렇게 열광을 한다네요. 세상이 참 진짜 저렇게 되면 뭐 사단이 벌어져도 벌어지죠. 어떻게든. 네. 외부로부터 변화가 강요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통일이 실패한다. 북한 주민의 내부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북한 급변 사태가 와서 접수를 했을 때 바로 국가 건설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유엔사가 주도하는 임시행정기구 신탁통치 같은 거 그런 기간을 뭐 5년, 뭐 7년, 8년 이런 걸 거치면서 북한 주민이 스스로 각성을 하고 스스로 적응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남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그걸 남한한테 제안을 하면 또 남쪽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남쪽에서도 국민투표 같은 게 있겠죠. 그런 식의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권, 자기결정권, 북한 주민이 자유로운 그런 상태에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해 나오는 그 씨앗을 지금부터 심고 북한 체제가 붕괴됐을 땐 그러한 성장의 그 묘목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컨셉이에요. 전체 바닥에 깔려 있는 게. 그래서 통일을 공공연하게 계획 준비해야 한다.
그때 도덕적 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부제를 가지고 다음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된 전략이라면 최종 목표, 엔드 스테이트가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한다. 합리적이며 장기적인 정치적 해법이 규정돼 있어야 한다. 비핵화는 중요하지만 비핵화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또한 김정은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비핵화 자체가 실행 가능하지도 않다. 물론 김정은에게도 버르장머리를 고칠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실제로 김정은이 개과천선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저는 번역어를 좀 세게 썼어요. behavior라는 용어거든요. 사실 뭐 버르장머리라는 뜻도 가질 수 있어요. 영어로 그냥 Why don't you behave yourself? 그럼 야, 인마 정신 똑바로 이 자식아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behavior라는 말이 뭐 세게 번역하면 세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은 도덕적 고지이다. 한반도와 관련된 미국의 모든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정보 차원적 행위는 모두 8.15 통일 독트린을 깊게 고려해서 나와야 한다. 동시에 미국 및 한미 동맹국은 전쟁과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북한 주민이 내부 변화를 일으킬 힘을 기를 때까지 한미연합군은 작전 계획의 최종 군사 목표를 북한 주민의 각성에 의한 통일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군사적 압도적 조건을 확립하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요. 북한이 내파되거나 북한 급변사태 때 북한을 지켜내주고 가서 보호를 해주고 북한 주민이 각성을 하고 자치 능력을 함양을 해서 그런 정치적인 성숙한 주체로 그 성장해 나올 때까지 그 울타리를 지켜줘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게 지금 살벌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백모가 상상이 오고 가끔 제가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데이비드 맥스웰이. 결론. 어정쩡한 중간은 없다. 한반도에 관한 유일한 합리적이며 장기적인 정치적 해법은 통일뿐이다.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과 전략가들은 이제 캐캐묵은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평화적 이행 과정을 밟든 혹은 커다란 재앙을 수반하는 변화가 됐든 통일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람은 평화통일이라는 게 반드시 평화적 프로세스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평화스러운 통일 과정을 그중 으뜸으로 꼽는 것은 단순히 이상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다.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평화 통일의 핵심 수단이다. 남북 경제 통합 및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각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평화 통일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에게 강요하지 않는, 북한 주민이 각성하고 자유를 깨닫고 그 인간으로서 부활할 수 있는 과정을 주어서 그들 스스로의 자발성이 자라나오게 하는 그것을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거지,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없다든지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든지 이걸 평화통일이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참 훌륭한 그런 개념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인간 본연의 권리를 알게 될 때 북한 내부로부터 진정한 변화의 씨앗이 자라난다. 미국은 반드시 대한민국과 함께 서야 한다. 대한민국과 함께 자유, 민주, 인간 존엄이 실현되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세계 평화의 주춧돌이기도 하다. 미국이 통일을 외면한다면 이는 미국이 주장해온 원칙에 대한 배반일 뿐이다. 한반도에 관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최종 목표는 통일 대한민국, United Republic of Korea이다. 아예 앞으로 생길 나라의 국명까지 정해줬어. United Republic of Korea, UROK, 유럽. 나라 이름까지 정해주더라고. 참나. 나라 이름 좋더라고요. United Republic of Korea. 그렇게 대문자로 썼어요. U를 앞에. 그럼 나라 이름을 정한 거거든. 참 부끄럽더라고요. 왜 나는 저 생각을 못했지? 통일 대한민국, 통일 한국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걸 영어로 표현해 볼 생각을 못한 거야. 맞죠? United Republic of Korea. 그러니까 본질은 Republic of Korea에서부터 내려온 거죠. 그게 확대돼서 United Republic of Korea가 된 거지.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요약을 해보면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노예가 사람이 돼가는 과정이다. 사람으로 부활해가는 과정이다. 지금 노예거든요. 사람으로 부활한 노예만큼 맹렬한 존재는 없습니다. 맥스웰 주장의 배경은 뭐냐면 일단 한국 북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북한 내부의 동요가 극심하고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서방 전체 미국과 유럽 간의 신냉전이 진행되고 있고 게다가 트럼프가 집권하는 경우에 이 사람은 이제 고립주의적이고 퍼플리즘이고 편의주의니까 당신 무슨 북핵 문제 해결한다고 내가 나서면 이틀 만에 해결합니다. 이따우 접근해서 판 조지지 마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참고로 맥스웰은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진영 사람들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트럼프를 서포트해주는 미국 보수주의 행동 컨서버티브 액션 CPEC에서 한국 조그만 세션이 있었을 때 제가 가서 그때 토론을 했죠. 그때 토론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온 게 데이비드 맥스웰이에요. 그때도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에 언중유골이에요. 말 속에 뼈가 있다고 트럼프 진영에 딱 경고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맥스웰의 평화통일이라는 건 북한으로의 본격적 정보 유입이다. 예. 그리고 도발하면 초전박살하고 평화스러운 통일 한반도가 평화통일이고 북한 주민의 어떤 주체성, 어떤 자기결정권이 함양되고 그게 작동하는 게 평화통일이지. 그러니까 북한 주민을 총으로 안 쏴 죽이는 게 평화통일이지. 억압을 안 하고 너희 자유 안 해? 너희 공화국 안 만들어? 너희 민주주의 안 해? 라고 윽박지르지 않는 게 평화통일이지. 북한 지배 집단이 이끄는 그 집단과 무력 충돌이 없다라든지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게 평화통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 해법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political arrangement라는 게 한 너댓 번 나오거든요. 정치적 준비, 정치적 과정, 정치적 해법 뭐 이런 건데 결국은 이제 예를 들면 백모가 주장해 온 건 이런 거죠. 유엔군 사령부가 들어간다. UNC가. 그래서 UNC 주도 아래서 임시행정기구 Transitional Administration이 만들어진다. UN 산하가 아니라 UNC 산하예요. UNC는 UN이랑 UN에서 제어를 못해요 지금. 예. 안보리에서도 제어 못하고 UN 총회에서 제어 못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권한을 1950년에 UNC에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UNC를 리더 국가로 미국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야. 그래서 UNC가 해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종전으로 바꾸자라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유엔군 사령부 없애버리고 북한을 하나의 정상국가인 척 대접을 해주고 그래서 북한이 중국에 잡혀먹히는 상황이 오더라도 국제사회가 개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국가 반역적인 음모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문재인이건 저는 그걸 추진했던 걸 국가 반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참 제가 미워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엔군 사령부 산하에서 사령부 주도의 임시행정기구를 한 5년 이게 이제 옛날로 말하면 신탁통치 같은 거죠. 행정 지원해주고 틀을 서주면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그 자치 능력을 함양을 하고 먹거리를 만들어 가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에 의한 자기 결정이 있어야 되고 뭐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작은 연방을 만들어서 연방 대 연방을 구성을 하자라고 결정을 한다든지 그럼 남쪽에서는 또 그걸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걸 의회가 결정을 하거나 국민투표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아마 둘 다 될 거라고 남쪽도 일종의 말하자면 개헌 과정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일이 되면 우리가 다 독박습니다. 안 그래요? 태반은 전부 북한은 저기 부동산만 잘 매각해도 그 자원만 잘 다뤄내도요. 해외 차관 끌고 해외 투자 들어가고 그러면 그냥 돌아가요. 자기 힘으로. 조금만 도와줘도. 왜 그냥 돌아갈 수 있냐면요. 남쪽에서 만들어진 제도와 컨텐츠가 100% 그냥 가버리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KS 표준제도 만들고 우리가 이런 관료조직 이 시스템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코스트가 들어갔겠어요. 이게 코스트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거지. 물질 자체는 그냥 차관으로 땡기고 투자 땡기면 다 해결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한 거 이게 다 공짜잖아. 공짜가 아닌 건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또 공짜가 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법령집을 북한에 옮길 때 우리가 돈 받을 거예요? 이거 참조해서 그냥 쓰세요 하고 옮겨주는 거잖아. 우리 KS 표준 북한에 옮길 때 야 돈 내 그럴 거냐고. 네이버 사전을 온라인으로 쓰는데 북한 사람은 따로 돈 내세요 이럴 거냐고 네이버가. 아니잖아요. 이게 돈이 많이 들고 이게 시간이 많이 들고 이게 노력이 많이 든 거예요. 이 소프트 파트가. 사람들이 큰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공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공짜로 이걸 교육시키는 데는 사람 품이 들지. 근데 그 품의 70-80%는 또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메꿔지잖아. 그래서 뭐 통일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돈이 많이 듭니다. 웃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동독은요 서독에 그냥 한꺼번에 다 먹었잖아. 그리고 그날부터 서독 사람처럼 대접을 해줬잖아요. 아니 내일 통일되면 모레부터 북한 사람한테 투표권 줄 거예요? 못 주잖아. 똑같은 거예요. 내일 통일되면 모레부터 북한 사람한테 투표권 줄 수 있냐고. 못 주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경험을 못 해봤는데 자치 능력을 함양하는 프로세스를 가져야 될 거는 독일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처발랐지. 우린 돈으로 안 처발라요. 생돈으로. 돈은 다 투자고 다 그거 건져내는 형식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많이 이제 해야 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 주목을 좀 할 거는 뭐냐면요. 한 두어 가지가 되는데 미국의 군사지정학 전문가 커뮤니티가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주장은 처음입니다. 지정학하는 정치학 외교학하는 데서는 당연히 처음이고 군사지정학 정보계통도 처음이에요. 이게 이런 주장이. 저는 북한의 용병 파견과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핵무장 군사 용역 집단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PMC인데 뉴클리어 아임드잖아요. 그래서 NPNC가 됐잖아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PMC라는 게 Private Military Company예요. 그러니까 사설 용병 회사. NPMC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두고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상황이. 예. 그래서 이게 또 뭐랑 관계가 있냐면 이제 그 좀 큰 차원에서 고민할 줄 아는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중국에 대해서는 미중 전쟁의 엔드 포인트를 못 잡아요. 아까 엔드 스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에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미국 내부에서요. 미중 전쟁, 미중 대립의 미국의 최종 목표가 뭐야? 최종 목표의 그림이 뭐야? 엔드 스테이트가 뭐야? 그게 중국의 체제 변경이야? 중국의 자유민주주의화야? 뭐 중국의 분할이야? 뭐야? 이렇게 이제 대판 지금 논쟁이 붙어 있어요. 미중 대립에 있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 엔드 스테이트가 뭐냐? 당연히 엔드 스테이트 그림 그리면 안 되지. 왜 안 되냐? 14억 인구를 가지고 저 3,500년을 제국을 만들어서 살아온 저 집단한테 대해서 미국이 무슨 시건방지게 어떻게 중국을 이렇게 몰고 가서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엔드 스테이트 최종 목표에 대한 그거 없이 계속 자기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벽을 쌓고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신냉전에는 엔드 스테이트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냉전에는 엔드 스테이트 목표가 없지만 신냉전에 굉장히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한반도 북한에 대해서는 엔드 스테이트 목표를 가질 수 있어요. 저는 미국 전략가들이 이걸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봐요. 중국에 대해서는 신냉전의 마지막 그림이 뭐야? 마지막 목표가 뭐야?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을 가지면 안 돼. 어떻게 인터페이스 하겠다는 어떻게 밀어붙이겠다는 이 벽에 관한 원칙만 있는 거지. 그렇게 밀었을 때 중국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저렇게 바뀌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목표가 없어요. 목표를 못 가져요. 그러나 한반도 북한에 대해서는 엔드 스테이트 목표를 가질 수 있다고. 한국의 힘도 좋아졌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북한을 자유화시켰을 때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무시해요. 저 그림에서 보이는 저런 군사지리적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 심리적으로도. 그래서 말하자면 뭐 꽁 대신 닭인지 닭 대신 꽁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관한 신냉전의 엔드 스테이트 최종 목표를 설정해서도 안 되고 설정할 수 없다면 북한에 대해서 최종 목표 엔드 스테이트 평화 통일, 자유 통일, 흡수 통일을 결과적 흡수 통일 UROK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엔드 스테이트를 설정하고 그걸 실현함으로써 얘가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한번 당구를 삼각으로 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논의가 물밑에서 있지 않나라고 저는 요망해 봅니다. 희망을 품어 봅니다. 네.